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우 소장입니다. 자, 세금 폭탄의 깜깜이 논란까지 일고 있는 공시가입니다. 공시가 현실화율 90%가 싹 바뀔 것 같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90% 현실화율이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현 정부에서 지금 현재 공시가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70%, 이것도 좀 올라온 거예요. 그 다음에 빌라나 다가구, 단독 이런 것들은 한 60% 내외 됩니다. 그러니까 10억짜리 아파트라 그러면 공시 가격은 한 7억 정도, 뭐 7억, 10억짜리 빌라라고 하게 되면은 공시 가격이 한 6억 정도 이렇게 보이고 있죠. 단독주택은 그보다 조금 더 낮고요. 그러다 보니까 2030년에서 2035년도까지 이것을 시세의 90%로 만들겠다. 이것을 공시 가격 현실화라고 하게 되면서 시행했죠. 근데 문제는 가격이 그대로 있게 되면은 매년 포인트를 조금씩 올릴 텐데 그게 아니라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고 굉장히 많이 급등하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현실화까지 90%를 맞춰야 되니 올라가는 거 따라가기도 버거운데 거기다가 비율까지 높이려니까 엄청나게 높은 공시가 상승을 보이는 겁니다. 특히 올해, 작년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래서 세금 폭탄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90%가 좀 불가능한, 뭐 그때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진연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경직적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고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일정 부분 보완하려고 한다. 사실상 못하게 된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사실은 어렵죠. 그렇게까지 한다는 게. 왜냐하면 올라가는 가격만 지금 따라가기에도 공시가가 상당히 높아지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비중을 그대로 60에서 70%를 하더라도 그거 따라가기도 버거워요. 그래도 욕을 많이 먹을 실정인데 그거를 수년 내로 90%까지 만든다?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더구나 이 부동산 공시가격 올라가서 종부세 뭐 돈 많은 놈들 많이 내라 좋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시게 되면 이 공시가격이라는 것은 세금 납부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분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공시가격이라는 것은 보유세 산정을 비롯해서 건강보험료라든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지표로 활용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 공시가격 높인다는 것은 세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 공공이 국민들한테 상당 부분의 돈을 흡수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시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과도하게 올라가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좋다. 니네 올리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올리는 건지 좀 알려달라고 했죠. 그래서 알려달라, 투명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정부는 여태까지 그런 거에 대한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니? 이런 식으로 비판을 받았었죠. 자, 지난해부터 공시가격이 급등했죠. 공시가격이 어떻게 급등했냐면은 보통은 5% 내외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번에 19%, 17%가 상승을 합니다. 19%, 17%가 상승하게 되니까 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많이 높아졌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시가격의 조사 산정 평가 방식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일어났고 실제 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은 역전 현상도 제기됐다고 했는데 정부는 이를 부인하면서 그렇지만 막상 어떻게 산정했습니까에 대해서는 끝끝내 대답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올해의 경우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30%나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19.1%였는데 실제로 올라간 것은 7.6%라고 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그럼 7.6% 올랐는데 19.1%포인트 올랐으니 거의 시세보다 2배 이상 2배 반 정도를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올해 상승률 14.1이니까 2배를 기준하게 되면 30%를 넘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맞죠. 그러나 실제로는 17.2%로 작년보다는 좀 낮게 책정됐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2021년 71.5%의 상승률로 나타나고 있죠. 그걸 왜 그랬냐 보니까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는데 지난해 연말 추석 이후부터 좀 집값이 꺾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시가격을 좀 더 낮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작년에 많이 올랐다고 올해 확 올라버렸는데 작년 연말부터 금액이 꺾여갖고 올해 정말 꺾이는 계속 분위기가 된다 그러면은 실제로 공시 가격과 실제 가격과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 이런 애 좀 떨어질 거 아닌가? 이러다 보니까 공시 가격을 확 못 올린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은 정말로 30%가 나타났을 수도 있겠죠. 자,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커지고 불만이 많아지기 때문에 올해 한해서, 딱 올해만입니다. 1주택자만입니다. 올해에 한해서 1주택자만 보유세 산정 때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하기로 했다. 전례 없는 땜질 처방이라는데 정말 맞는 표현이죠.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공시가격은 올려놓고 대신 올해는 작년 걸로 적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웃깁니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워낙 가파르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속도 조절 요청이 많았습니다.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복지 혜택도 누락된다는 이유에서. 하지만 국토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었죠.
자,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에서 현실 화요율 90% 도달 계획은 애초에 무리였고 수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유세가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달라지냐? 1주택자는 작년 걸 적용하고 다주택자는 올해 걸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1주택, 고가 1주택이 그저 그런 2주택보다 당연히 그 가격이 더 비쌀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2주택자가 더 많이 내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자체가 형평성을 제고하지 못한 모습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현재는 왜냐하면 다주택자들을 투기 세력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1주택 보유자는 1,882만 원인데 더 저렴한 강북 2주택은 6,220만 원이라는 세금이 나오고 있다랍니다. 곳곳서 황당한 세금이고 공시가 적용이 오락가락한다. 이런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죠. 자, 보유세 올해 동결을 내는 역정. 잘 보세요. 지금 현 정부는 이날 발표한 1주택자 부담 완화 방안은 당장 올해만 딱 적용되고 끝입니다. 시한부 정책이죠. 사실상 현 정부에서는 지금 욕을 안 먹으려고 하는 것 같고 내년에 올라가다 말고 그건 자기네들 책임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시가 쭉 올려놓고 대신에 1주택자들은 우리가 혜택 드립니다 해서 작년 거를 적용해 주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이긴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이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과 같은 근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올해 미뤄진 세금은 내년부터 다시 부과가 되겠죠. 예, 요건 니네가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게 되면은 아크로 리버파크 아파트 같은 경우는 23억 4천에서 26억 6,700으로 한 3억 3천만 원 정도가 상승했지만 보유세 늘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공시가격은 요 작년에 23억 4천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세율은 거의 동일하지만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만 5%포인트 올랐기 때문에 그 정도 상승분만 반영되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죠. 별로 오르는 게 없고 이건 아예 오르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2주택자 같은 경우는 부담 완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아까보다 적게 오른 아까 3억 3천 올랐잖아요. 이건 2억 7천, 2억 8천 올랐지만 가격 상승하는 거는 아까 100만 원 올랐고 여기는 1,600만 원 정도가 올랐다는 거죠. 2주택자들은 공시가격 상승분에 있어서 고스란히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비슷하게 올랐었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 2천만 원 넘게 오르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렇다면 다주택자의 세부담 가중이 되면 절세 매물이 나올 것인가? 이번에 세부담 감면은 1주택자에 한정된 것일 뿐 다주택자는 올해 오른 공시가격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뭐 제 생각에는 올해 잘 안 나오겠죠. 왜냐면은 일단 한 번 더 버텨보지 않겠습니까?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새로운 정부가 종부세에 대해서 뭐 폐지론도 얘기를 하셨고, 완화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하셨다 보니, 공약으로 내걸었다 보니, 올해 한 번 내고 내년에는 좀 달라지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일단 더 버텨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어떤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에 다시 그 상승 기류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역별의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은, 오른 종부세를 납부를 하고, 그거를 뭐 어느 정도는 그 조세 정가를 시키다 보니까, 실제로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나눠 내는 꼴이잖아요. 그렇게 갖고 좀 더 버텨서 그 이상 상승한다 그러면 가져가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매물이 많이 나올 것 같지 않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종부세 때문에 참 고통스러운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이 좀 국민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하지만 필요한 세금이기 때문에 또 없앤다는 것은 좀 개인적으로는 그렇고, 적절한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세금을 내는 걸로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